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두고서 가격 논쟁, 거품이냐 사기냐 이런 논쟁은 이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언론에 매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정부도 진땀을 빼며 역할을 찾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상황, 또 비트코인의 경제학적 양상과 의미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 의미 살펴봅니다. 오늘 경제 톱 이슈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 소식 전할 텐데요. 소비자 피해는 사실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고객 유치, 또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신사와 고객과 맺은 약정에 의한 게 바로 이 보너스 포인트인데요. 연말이면 소멸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인트 쓰라고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포인트 쓸 만한 곳도 없고 쓰는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결국은 포인트 꿀꺽하고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 금액이 연간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단체 연결해서 어떤 점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은 쪽빛 콘서트 소리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쪽빛, 여러 의미입니다. 쪽방의 쪽이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이 쪽빛이어서 쪽빛이기도 합니다. 김미란 캐스터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연일 언론 지면상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생생경제 역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대박의 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의 변화와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인터뷰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투기와 혼란으로서 사기로 보면서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격한 규제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또 한쪽으로는 대박을 꿈꾸게 해주는 투기라는 시각이죠. 이 새로운 기술과 재산 가치 그 변화와 의미는 여전히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특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언론에는 이게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가격만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뭐 가격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지나치게 한국이 열광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한국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금 왜곡된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시간 현재 제가 어제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보면은 네. 일본이 약 한 50%, 미국이 한 30%, 한국이 어제는 약 9%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네. 전 세계 100개 정도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네.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거의 글로벌하게 동시에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서로 간에 이렇게 이쪽이 더 좋으면 이쪽에 몰리게 되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보면은 현재 약 달러 가격으로 현재 16,7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걸 환율 적용하면 현재 약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렇게 보면 뭐 그냥 이거는 글로벌하게 동시에 거래가 되는 거라서 어느 나라가 특별히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이 현재 뭐 약간의 적응하는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떠 있는 뉴스는 꼭 뭐 한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열풍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이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을 때 분양권 그 사무실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겹쳐지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이익 실현, 이벤트에 대한 열광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또 이것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따른 상품의 출현이고 앞으로 상당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 1,650만 개 정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점점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면서 수요는 예컨대 세계경제 포럼은 앞으로 세계 경제 약 20%가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수요는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물 거래가 허용되면서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여기 또 가시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편안하고 또 안전한 지불 수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불 수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이런 이슈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앞서 1,800만 원 정도 한국 원화로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에 이런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기술적 그러니까 기반을 떠나서. 네.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런 화폐나 상품을 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거래 통화를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품이나 화폐 같은 것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세계경제 포럼은 2020년까지 20% 정도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전 세계 2020년 정도면 전 세계 GDP가 약 한 100조 정도 되고 본원 통화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럼 네. 20%는 4조 원이죠. 네네.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이 전 세계 가상투자 시가총액이 약 4,5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202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4배 정도 더 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문제는 블록체인이 전부가 다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절반 정도 가상통화로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래도 가격이 충분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술 혁신에 따라서 얼마나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너무나 이것이 거래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효율성 측면의 어떤 편리성이 좀 부추긴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국제 통화라든지 금융의 전문가이신데 이 화폐라는 개념을 쓰는 바람에 사실 굉장히 혼동스러워졌거든요. 지금 이걸 화폐라고 정부도 이제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화폐와 봤을 때도 좀 네,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예. 네, 지금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거래 통화를 인정을 했죠. 네. 그리고 미국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데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네네. 기존에 이건 글로벌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축 통화국인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달러의 세계경제 포럼처럼 2020년까지 20%가 가상통화로 거래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네. 그만큼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앙은행이 인증하고 발행하고 또 전 세계가 인증하는 어떤 기축통화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긴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법무부를 중심으로 좀 피해 예방에 좀 방점을 찍고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역할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 통화를 인정을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해서 네네. 거래소 같은 것도 일정 요건을 갖춘 네.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보안 시설이라든지 혹은 고객 신원 확인 혹은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기능을 갖춘 거래소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실체는 존재하는데 외면을 하면서 아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걸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업자를 간주하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래소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지시켜버린다 이렇게 될 테니까 세계경제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고립된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대박이든 혹은 안전자산으로 선호든 혹은 정말 이 사기꾼들이 날뛰는 곳이든 간에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경제학자들 혹은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화 제도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양성화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양성화라기보다는 네네. 현재 2009년도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린다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이전 스마트폰 쌍방거래가 되면서 쌍방거래가
보안 문제 해결되는 블록체인까지 등장을 하면서 장부한 거래를 금융 거래로 종결하는 가상화폐가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실체에 관해서 인정을 하면서 네. 소비자나 투자자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본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걸 네. 갖다가 실체는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무시하면서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4만 네. 5천 원만 주고 9천 원 신고하면 되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네. 예, 그건 왜냐면 통신 판매업자를 간주가 되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소비자 투자자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도권으로 끌어서 정부가 소비자 투자의 안정성, 네.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정한다고 또 가격이 더 오른다 이런 생각보단 당장의 피해를 좀 예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뭐 앞서도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20% 가까이 이 통화를 대체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P2P 선구자로 일컫는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나면 완전히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렸는데 좀 장기적 전망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IMF 르가르도 총재도 이제 중앙은행 코인을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다는 얘기까지 영란은행 컨퍼런스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점점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서 R3라고 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에서는 전 세계 100대 은행이 가입해서 이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스위스에서는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을 내장한 그런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효율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해외 송금하는데 4, 5일 걸리던 것이 네. 이제는 거의 그냥 수초 이내에 되면서 거래 비용이 전혀 안 들거든요. 엄청난 효율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공감사전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또 인터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 스튜디오의 준말 예스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보너스 포인트. 왠지 기분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쓰기에는 좀 뭐랄까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카드, 통신사 여러 가지 보너스 포인트가 많은데요. 이 혜택들 잘 쓸까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쓰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고 제약이 많죠.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포인트의 59.3%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다 이렇게 조사됐는데요.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효기간도 경과되고요. 막상 쓰려고 해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보너스 포인트, 기분 좋은 이야기 같고 또 고객 가입을 유도하는 혜택 같지만 막상은 이렇게 마치 계륵이라는 표현처럼 참 먹기도 쓰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보너스 포인트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주십시오. 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시각 주요 경제 이슈 보내드리는 시간이지만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보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거 정말 다각도로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통화에 대한 피해 사례, 보호 대책 이런 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셨나요? 갖고 계십니까?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는 늘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좀 투기성이 짙다라는 이유로 경고를 하는 입장이었지 네네. 이거를 좀 한 10개만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예. 아니 뭐 연구자이자 또 이 경제 분야 언론인이시니까 뭐 경고하시는 것만으로 역할은 다 하실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게 뭐 오르고 가치가 있고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가 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지적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이 가상화폐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1비트코인당 가격이 2,49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네. 중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비트코인이 있으면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1년 안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말 기준 회원수가 134만 명. 네. 나머지 거래소를 합치게 되면 한 투자 인구가 200만 명인데요. 네. 중고생, 대학생, 주부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좀비니 페이니니 뭐 이런 게 양상이 되고 있는데 외신에서 보는 시각을 보니까 이게 반박할 만한 게 없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보면 네. 한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 대비 그렇죠. 1.8%에 불과한데 거래량은 21%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얹어서 국제 시세보다도 약 23%가 높게 형성이 돼서 몇백만 원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래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가상화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다. 네. 아마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네. 대재앙, 폭발의 중심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광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빠져들고 있느냐 이 분석을 보게 되면 네. 한국인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수익을 노리는 한국인들의 모험 심리 때문이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지난 2009년 10년 당시에 한국이 이제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한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들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어서 이걸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앞서 제가 이 분양 사무소 앞에 인파가 장사진을 치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네. 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DLS, ELS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계 경기 출렁일 때마다 정말 사색이 될 지경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성과 또 소비자 보호 부분 외에도 이게 사실 글로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우니까요. 환치기.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자국 거래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죠. 일부 중국 내에 있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90%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집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검은 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돈들이 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일본처럼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죠. 금융감독은 알면서도 지금 방관하고 있죠. 네. 미국처럼 규제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오히려 프리미엄까지 있으니까 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보니까 저절로 중국인한테 가장 매력적인 글로벌 거래소가 어디냐? 가까이에 있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이 최대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전자계좌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 중국 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송받고 이 전자계좌에서 국내에 있는 전문 환치기대 일당들이 실물 계좌와 연계된 것들인데요. 네네. 이걸 들어오게 되면 매매해서 현금으로 출금하고 다시 이제 환치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특히 좀 많이 활동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더 걱정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기술적 가능성이나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문제는 정부입니다. 이거 이미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만 명 가까이 거래되고 있고 거래 금액, 양, 뭐 성향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정부는 지금 좀 애매해요. 맞습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지금 뭐 보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정부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이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량 측면에서는
일본, 미국, 한국의 순이거든요. 네네. 일본은 일찌감치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죠. 네. 때문에 거래소도 등록제 도입했고요. 부가가치세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수단은 아니지만 투자자선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장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맞습니다. 상업거래소 다음 올라왔죠. 달에는 나스닥 거래소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과할 수 있죠. 네. 투자자들한테는 양도소득세, 또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가상화폐를 어떤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급결제 수단도 아니고 투자자산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금융위원회는 일단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까지도 한국인들은 국내 내국인은 못하게 하겠다.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전담부서를 이제 법무부로 이관했는데 이 얘기는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소비자 피해 정도만을 최소한해서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만 네.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국세청이에요. 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 물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유권 해석도 안 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먼저 기획재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난 다음 세금을 부과하든 투자자산이든 이게 가능한데 지금 어느 누구도 네.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더 열광하는 건가 지금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 비트코인 30개 갖고 있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속, 증여 정말 걸려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뭐 앞서 일본 사례 소개해 주셨지만 이 소비자 보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그 제도를 보니까 일단 뭐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네. 굉장히 활성화된 게 뭐 빅4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 거래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네. 조세 형평성,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영역으로 좀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상화폐 규조가 자금 세탁이나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이 돼 있죠. 특히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이 마련 중에 있는데 네. 뉴욕주의 경우에는 범죄 예방,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 의무, 고객 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 역시 법정화폐는 아니고 이제 지급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네. 모두 취급업자들을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암호화폐 사업자가 결성이 됐고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고요. 네. 스위스도 별도 인허가 없이 가상화폐 업무가 가능한데 다만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체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좀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 사업자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비썸 같은 경우에는 서버 다운돼 있죠. 네. 일부 거래소는 해킹당하는 사례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중국처럼 아예 막아버리든가 네. 아니면 세금을 부과할 거면 아예 미국처럼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그러니까요. 하고 난 다음 이제 소비자 보호며 그다음에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또 바꾼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어떻게 정부가 기본적인 요리 방향을 정할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바로 통신사라던가 신용카드 이용하실 때 쌓이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포인트 소진을 위해서 정말 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연일 포인트를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막상 쓰려고 하면 애매합니다. 적당히 쓸 곳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활용도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만큼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런 와중에 내년부터 포인트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신사와
또 소비자들 간의 간격, 이 기울어진 운동장 좀 바꿀 방법 없을까요?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국민 숫자와 통신사 가입 숫자를 보면 이 포인트, 뭐 말은 쉽게 포인트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소멸시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용 잘 안 하고들 계시나 봐요? 네, 연말이 되면 이제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소비원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업계에 따르면은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가 소멸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비자들의 돈 5천억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건데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보면 예전에는 할인 이런 정도로 쓰는데 이게 좀 조건들이 있잖아요. 혜택이 크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이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편의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빵집, 영화관, 피자나 베이커,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사용 횟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한해놓고 쓰라고 한다. 사실은 좀 안 쓰길 바라는 심보인가라는 오해가 생길 정도인데, 자, 사용처 확대에도 소비자들 반응 시큰둥한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한 부분도 있지만 통신사들도 역시 굉장히 소극적이다. 생색내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가요? 네, 업체는 포인트를 다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남은 포인트만큼의 물건을 다 사면 다 소진할 수도 있을 텐데 일정 부분 금액만 할인해주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일부러 또 편의점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다 제품을 구입하는 데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참 좀 속이 좁아 보인다, 꼼수다 이런 비판할 정도입니다. 이 포인트도 어쨌든 이 거래관에서 발생한 고객의 이익인데 한 해 정도 좀 미뤄서 2월 해주거나 내년으로 혹은 통신비 같은 걸로 좀 역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통신사는 이런 요구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은 역시 통신비로 남은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남은 포인트가 있다면 이게 2월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통신사에서는 한 해 동안 다 사용하라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의 방향들에 대한 방법들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쓰라고 하는데 정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또 소멸되는 금액이 앞서도 나왔지만 수천억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를 좀 부담스러워해서 그런지 아예 포인트 혜택 자체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업체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통신비 인하의 효과가 있으니까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제한적이고요. 네.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이 포인트 같은 혜택들을 줄인다는 것은 또 소비자로서는 좀 납득이 하기가 어렵고 또 소비자가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돌려가는 혜택인데 이러한 혜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동등한 입장으로 통신 소비자와 통신사 이런 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소비자만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뭔가 지금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에 사실 그간에도 영업이익률이 좋았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싫어해서 지금 포인트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한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계 소비 비용 중에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신비를 인하해달라 혹은 통신비를 적정하게 우리 다시 인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 인하되는 것만큼의 이익을 다시 이러한 혜택들을 줄여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고객을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건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히 이런 부분들은 또 해명을 해놔야 될 건데요. 이런 보도가 나가면 또 해명을 하시겠죠. 자, 뭐 구체적으로는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인트 알뜰살뜰 잘 쓰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대략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주는 건가요? 포인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줄이겠다 혹은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얼마 정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는 자료들을 볼 수는 없고 대부분 네. 5,0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이제 발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해 보면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삭감하겠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멤버십 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실효성이 없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통신사와 고객 사이의 어떤 거래이고 약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대책들 좀 필요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맹점을 늘린다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개발할 필요들이 있고 또 결제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결제 비율을 제한하지 말고 뭐 포인트로 물건을 다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잔여 포인트를 2월에 준다든지 아니면 남은 포인트로 통신 비용을 요금을 낼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비자 목소리에 꿈쩍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로 비판을 받겠죠. 자, 이제 뭐 어쨌든 정해진 포인트 이 약정은 확실하게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참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잘 쓰려면 어떤 것들 필요할까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통신사 멤버십 어플에 가면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제안 방법들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통신사에서 또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혜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또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 만큼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알아서 잘 쓸 수 있도록 챙겨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보시고 제한된 조건 내에서라도 포인트 알뜰하게 쓰셔서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발로 뛰는 경제의 소리 항상 따뜻하고 또 때로는 도움되고 또 때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이 겨울에 정말 딱 맞는 소식이다라고 할 만한 소식을 취재해 왔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이웃들이 있죠. 네. 추운 겨울날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쪽비콘이라는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일기예보 가수 나드 씨와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콘서트인데요. 네. 먼저 훈훈한 쪽비콘 공연 현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분위기가 아주 신나고 네. 흥겹고 이런데 네. 게다가 콘서트 제목이
쪽빛콘이에요. 아주 쪽빛 하늘 막 이런 것도 떠오르고 어떤 겁니까? 네, 쪽빛콘은 쪽방촌에 빛을 전하는 콘서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 쪽방의 쪽이군요. 쪽빛이 아니라. 네,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20명의 음악인들이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서교동에 위치한 초록 리본 도서관에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네. 이날 영하 7도까지 내려가서 정말 추웠는데요. 맞아요. 이 콘서트 현장은 36도처럼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정말 추운데 또 이렇게 따뜻한 곳에 소식을 취재하러 갔으니까 김미란 캐스터 정말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주민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전달해 드리나요? 콘서트 입장료 대신해서요. 쪽방촌 주민들에게 나눠줄 모자, 양말, 장갑, 목도리 등 겨울 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 온 사람들은 쪽방촌에 전달할 선물을 하나씩 포장해서 준비해 왔고요. 네. 예, 공연을 준비하는 팀이나 사람들 모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네. 가수 나들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 공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네, 좋아를 부르는 일기예보의 나들입니다. 콘서트 제목이 쪽빛콘이에요. 쪽방촌에 빛을 전하는 콘서트. 그래, 쪽방촌에서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항상 하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좀 도우면 좋겠다. 근데 겨울이 너무나 추울 것 같아서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목도리나 장갑, 양말들 가지고 공연에 오시면 저희가 이 물건들을 쪽방촌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취지의 공연이에요. 이런 공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이유는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누리고 있는 것 조금만 양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계속해서 나보다 더 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를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YTN 라디오 왕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예전에 나들 씨가 YTN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 초창기 전성기 프로에서 역시 굉장히 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겨울 반짝하고 무슨 크리스마스라 이웃 돕기가 아니라 이분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세요. 네, 골목시장 살리는 콘서트를 맞습니다. 하셨던 걸로 원래 알고 이런 참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아주 멋진 형님이신데 네. 아 정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방송 혹시 듣고 계시면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다른 가수들도 많이 나왔네요. 네, 일기예보 나들 씨를 비롯해서요. 싱어송라이터 UFO, 준우유와 윤성밴드 등 신인 가수의 무대로 좀 신선했습니다. 네. 어떤 공연보다 편안하고 쉼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아주 즐거워 보였는데요. 관람객을 만나봤습니다. 네. 쪽방촌에 계시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따뜻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고 들어서 저는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유명하신 분의 일기예보 나들님 오신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본인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고 관람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의미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귀가 다 얼어가지고 근데 좋은 일 하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추위도 잊은 채 달려왔어요. 모자를 가져왔어요. 일기예보 나들님 외에는 다 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신선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2017년 되게 따뜻하고 따사로울 것 같아요. 물건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정말 부족하지 않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마음만 들어도 따뜻할 정도인데요. 네, 너무 따뜻하죠. 쪽방촌 사실은 많이 소개가 언론에도 좀 됐는데 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쪽방촌은 노숙의 좀 바로 전 단계로 보면 되는데요. 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은 빌라촌처럼 3, 4층의 허름한 공간을 쪼개서 나눈 곳입니다. 네. 약 1000여 명이 한 평 반 남짓한 좁은 곳에서 살고 있고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주변에 쪽방촌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요. 하루 숙박비가 5,000원에서 10,000원이고요. 월 네. 20에서 20만 원을 내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방에 취사시설이 없어서 전기 밥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요. 특히 난방이 취약한 환경이라 연탄을 떼면서 겨울을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 만한 상황이군요. 특히나 겨우 정말 눈비를 가리고 바람을 가리는 정도의 환경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동자동을 비롯해 서울역 주변에만 쪽방촌 주민이 약 2,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연령대는 60대 전후반이나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실직을 해서 어려움이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과 지원은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럼요. 일자리를 원하지만 대부분이 일용직이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다양한 후원과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작게라도 이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도 많이 알려져 있죠. 티켓을 돈 주고 사는 것 대신에 물품을 후원하는데 전달 네. 언제 되나요? 네, 성탄절 25일에 동자동 새꿈 놀이터에서 2시에 전달이 되는데요. 네. 좀 특별한 플래시몹 같은 홀리몹이라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성탄절 어떤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지 가수 나드씨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홀리몹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그 쪽방촌이 있는 그 동자동 놀이터에서 하거든요. 보통 우리 플래시몹처럼 느닷없이 딱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선물할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다 나옵니다. 놀이터로.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하나의 큰 하모니 연주가 모여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계속 공연을 합니다. 서로 선물을 가지고 온 일반 사람들하고 쪽방촌에 계신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따뜻한 이웃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어떤 활력과 또 용기, 희망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공연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이분들에게 사실 돈과 도움보다는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음악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삶의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쪽비 콘서트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또 있나요? 네, 쪽비콘 콘서트는 내일 저녁 파주시 좀 멀지만 드럼시티에서 또 열리고요. 네. 12월 15일 천안시 명동사거리에서 오후 7시에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성탄 선물 같네요. 또 여담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 사유를 본 아나운서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셨다고 해요. 네네. 따뜻한 좀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썸남, 썸녀가 함께 오면 꼭 잘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아무래도 좋은 것을 나누는 자리라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 있어서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썸남 썸녀의 작업까지 성공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김미란 캐스터 정말 의도 있는 방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고요. 또 이웃 돕는 겨울 시기입니다. 그런 소식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고요. 일기예보의 좋아 깔아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미란 캐스터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핸드폰 포인트 14만 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통신사 바로 전화하십시오. 이거 쓰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기예보 알아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통신사 포인트 안 쓰신다고 사연 주시는 6624님, 9246이 많은데 통신사 요구해서 꼭 쓰시길 바라고요. 또 비트코인 조심해야 된다는 8106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